안녕하십니까. 둔산도 동아쌤입니다. 중1 학생이 궁금해하는 거 다 쓰는 겁니다. 어쨌든 뭐를 궁금하든 어떤 내용을 보고 하든. 첫 번째, 키 크는 법. 이제 골고루 잘 먹는다. 글쎄요, 골고루 잘 먹는다고 클까? 골고루 잘 먹는 거는 영양이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영양이 균형을 이룬다는 건 잘 크는데 기본 전제 조건도 되기도 하겠지만, 골고루 잘 먹는데 조금 먹으면 어떻게 크기가 커요?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양이 돼야죠. 먹는 양이 돼야 살로 가든지 키로 가든지. 근데 양을 많이 먹었는데 적절하게 스트레칭이나 이렇게 약간의 운동을 안 하면 근육에 자극이 가겠어요? 크겠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운동은 뭐가 좋을까? 줄넘기. 더 좋은 건 스트레칭. 쭉쭉 늘려주고, 이렇게 쭉쭉 늘려주고.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스트레칭이? 그 운동 스트레칭, 먹는 양이 되고 스트레칭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그럼 클 때 언제 크냐? 잠잘 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12시에서 2시. 12시에서 2시. 잘하네요. 12시부터 한 서너 시까지. 이때 잠을 푹 잔다는 거. 그럼 잠을 푹 잔다는 건 뭐냐? 몸을 스트레칭을 해서 이완을 하고, 몸이 부드럽게, 뼈가 뒤틀리지 않게 부드럽게 되어 있는 상태에 돼야 세포 분열이 돼서 푹 자면 이때 크겠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그러냐? 아니면 클 타이밍이 있어.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타이밍. 그러면 이 성장 호르몬을 강제로 맞춰서 키우기도 하지만, 성장 호르몬이 나왔을 때 다른 호르몬 말고 이게 왕성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몸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뭐 전문적이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물어봤을 때, 그냥 균형 있게 먹어야 돼요? 아니죠. 어느 정도 양을 먹고 클 수 있도록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스트레칭을 하고 이 시간대 푹 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성장 호르몬이 나올 수 있게 나오는 게 성장 호르몬의 기능이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죠? 이거는 인위적으로 내가 조절하기가 쉽지 않잖아. 성장 호르몬들 약을 맞기 전에는. 그쵸?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잠자고 운동하고 양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영향이 있어서 키가 못 클까요? 먹는 양이요. 키가 안 큰 애들 보면 다 양이 적어요. 저는 많이 먹는데요. 지금 현재 소모하는 에너지보다 더 먹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 에너지 많이 소모하네요. 에너지 소모가 많으니까 더 많이 먹어야 된다고. 저 많이 먹는데요. 네? 많이 먹는데요. 그 많이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지. 얼마큼 많이 먹는데? 저요? 응. 라면을요. 응. 2봉지 하고요. 응. 밥 먹어. 당연히 그렇게 먹어. 당연히 그렇게 먹어요? 다요? 나도 지금 그렇게 먹어. 근데 키 안 커. 배만 나와. 선생님은 성장판에 다 드세요. 어릴 때 더 많이 먹어. 어릴 때요? 응. 네, 성장할 때, 어떨 때. 얼마나? 옛날에 내가 친구네 집에서 네 나이 때, 친구네 집 놀러 갔는데 밥을 해놨어. 한 10명이 먹을 밥을. 친구랑 둘이 다 먹었어. 뭐 5그릇, 6그릇. 배고프더라고. 그러니까 클 때는 본인이 많이 먹어라 하고 신호가 올 때, 먹어줘야 돼. 저는요, 태국에서요, 응. 샤워샤워 먹는데요, 응. 양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이 먹는 거를, 그러면 이 양이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못 먹으면 뭐라고? 한 번 더 먹어야 돼. 4번은 먹어도 돼. 아니, 저 성장할 때. 10번 먹었는데. 네? 10번 먹어. 하루에 10번 먹어? 아니, 한 끼 10번 먹었어. 하루 식사를 4끼를 해도 상관없다고. 성장할 때. 됐어요? 일정 부분 살이 있어야 성장을 하고 그러는데, 너는 많이 먹는다고 네가 생각할 뿐이지. 그러니까 조금 더 양을 상대적으로 더 늘려줘야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잘 먹는다. 맞네, 이거는. 잘 먹어야 돼. 기본적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잘 먹는다. 균형도 필요하지만 양도 충족이 돼야 되는데, 양이 살 안 찌는 학생들 보면 활동량에 비해서 먹는 양이 본인은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많지 않다는 거죠. 더 먹어도 된다는 거죠. 됐어요? 한 번에 많이 먹기가 힘들면 한 끼를 더 먹으라는 거지. 간식을 더 먹든지. 이거 답변 됐어요? 넘어갑니까? 게임을 잘하는, 이렇게 볼 때 학생들이 물어보면
잘하는 법이 뭐냐? 잘이 어느 정도야? 전 세계 1등? 그럼. 게임을 잘한다. 게임을 잘하면 어떤 게임? 예를 들어서. 그 총 쏘는 게임. 그럼 뭐 오버워치? 그런 거. 총 쏘는 게임을 잘하려면 이 총 쏘는 게임이 연습량, 경험량도 있어야 되지만 그 게임을 한 다음에 이 경험을 짧게 했지만 그런 다음에 잘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봐야지. 한 다음에 그거를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이걸 이렇게 고쳐야겠구나 라는 스스로 고칠 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랑 비슷한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게 자꾸 계속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거지. 그 잘하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게 뭐라고? 공부법이야. 너는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고 학원 다니고 그랬는데 이거보다 꼭 공부 더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더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더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게 계단마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은 여기 있는 학생의 수준이 달라갖고 이해를 못해.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 그걸 뭐라 그래? 이게 못하는, 게임 못하는 애하고 스킬이 다르다고. 안 그래? 공부도 이렇게 스킬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하는 건 맞는데, 연습하면서 개선을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똑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개선의 의지가 있고, 그 개선의 의지로 뭔가 진짜 실제적으로 하나둘씩 고쳐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됐어요? 똑같이 한 시간을 수학 공부를 하는데 어떤 애는 더 잘하고 너는 걔가 나보다 머리가 더 좋냐? 아니라는 거지. 걔는 그걸 더 맞추려고 자꾸 신경을 쓰면서 이거 고쳐야겠구나. 수학은 이걸 고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애는 너랑 똑같이 공부했는데 숙제 다 해왔어. 그치? 그 다음에 까먹어. 틀린 게 있어. 딱 보고 이거구나 하고 바로 다음에 이걸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맞춰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제일 많이 선생님한테 내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애들 수학을 풀면 요걸 풀었는데 여기 뭐 실수해서 뭐 잘못했어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실수했으니까 이렇게 고쳐봐 이런 걸 한 줄씩 써보라고 그러거든. 틀린 문제는. 그럼 요거를 다 모으면 이거를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고쳐봐 이런 게 몇백 개가 되지. 이걸 계속 읽으면 이 문제집 몇백 개를 다시 푼 효과가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개선의 의지가 있어. 됐나요? 됐어요? 자, 동소체는 생물이고 인지들도 생물이니까 좀 이따 찾아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모기 향은 향기야. 향기 이런 효과가 있을까? 이 동물이나 이런 사람들 애들은 자극이 되게 강하지. 냄새 그 시각이 약한 대신에 후각이나 감각이 발달해서 잘 찾아오지. 그러면요. 그 모기향이요. 많이 마시면 사람도 죽어요? 죽는 거보다 죽는다기보다 그 정도. 그 직접적으로 그걸 마시는 사람은 없지. 근데 몸에 안 좋겠지. 왜? 타니까. 근데 조금 나는 건 상관없지. 근데 사람은 이거에서 저쪽 멀리서 모기향을 피웠는데 냄새가 잘 안 나는 좀 눅눅한데 모기는 엄청나게 그 냄새를 싫어하지. 도망가요 그러면? 그쪽 지역으로 안 가지 굳이. 나 싫은 냄새 있는데 너 저 길이 두 개 하려고 했는데 여기 꽃 냄새가 나고 여기 구린내가 나. 그럼 구린내 길을 걸어갈래 너는? 저는 꽃을 못 가요. 왜? 알레르기 있어서? 아니요. 그럼. 벌 때문에 못 가요. 아니 그러면 그냥 좋은 이렇게 좋은 냄새 나는 길하고 여기 구린내가 나는 길이면 어디로 갈래? 좋은 그런 거야. 모기도 이 냄새를 싫어하는 거야. 그게 효과야. 그래서 무기를 죽인다기보다는 이게 너무 싫어갖고 뭐 기절해 있는 것처럼 쓰러져 있더라고. 모기향 근처에는 요거를 피하게 하는 게 있지. 피하게 모기가. 근데 피하게 하다가요.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날라가는데 모기가 이게 또 향기는 싫어하는데 이 불이 피어 있으면 이쪽으로 쥐 와. 그럼 뜨거운 거 딱 따면 죽기도 하고. 그리고 힘이 없어. 이게 아주. 그래서 그 가스에 마취돼서 술에 취한 것처럼 비실비실하고 툭 떨어지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모기가 피를 빨면서 그 피에 영양분을 두고 알을 번식하죠? 요거는 유튜브에 그대로 나오죠?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아니라, 이거 보고 신기했다 해서 써놓은 거죠? 그럼 됐죠? 독소를 뽑아내는 기로 독을 빼낼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독소 추출기가 어떤 거인지 다르겠지만, 몸 안에 독이 있어. 그러면 이 독과 결합을 잘하는 뭐를 집어넣어. 그러면 독이 중화가 돼. 그럼 똥으로나 오줌으로 나오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주사기를 딱 넣는데 독을 쭉 하다가 독이 딸 나오진 않겠지.
예, 선별적으로 나오진 않겠지. 그러면 독을 추출하는데 이런 거는 있겠지. 예를 들어서 원심 분리기 같은 게 이렇게 빙글빙글 회전하는 게 있어,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회전을 시키면 다른 거에 비해서 이쪽에는 뭐가 오고, 그 다음번에 이렇게 쏠리는 무게에 따라서 제일 무거운 게 여기 있겠지. 그 다음 여기 있겠고, 여기 있겠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 요 벽에 이렇게 동그랗게 무거운 게 붙어 있겠지. 그렇게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여기를 버리고 이걸 버린 다음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걸 뽑으면 이게 독이 되겠지. 이렇게 무게차를 가지고 추출할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을 집어넣어서 중화시켜서 뽑은 다음에 이걸 또 결합을 깨버리면 독만 남겠지. 이렇게 추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추출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겠지. 됐어요? 응? 독소 추출해서 뺄 수 있으니까 이게 추출하는 방법을 연구하죠. 어떤 독이고 어떤 상황에서 추출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됐어요? 순도 100% 물은 H2O니까 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시키면 돼요. 그래서 전기로 결합시키면, 응? 전기 분해를 하면 전기를 지지직하면 수소 산소로 흩어지죠? 그러면 전기를 넣었을 때, 그죠? 에너지를 줬을 때.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결합시키면 순도 100% 물이 나오겠지. 증류수도 사실은 이렇게 찌꺼기가 나와서 증발시키면 물 알갱이만 여기서 이렇게 구멍을 만들고 이렇게 내린 다음에 여기다 식히면 여기에 수증기만 가겠죠? 그러면 순수한 물이 되는데 100%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순도 100% 물은 화학결합을 시키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증류를만 해서는. 네, 물에 관련된 것만 따라가니까. 근데 순도가 100%는 쉽지 않아요. 99.999% 그런 건 몰라도. 가능해요, 근데.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순도 100%를 만들려면 용기 안에다 뭔가를 넣어야죠. 그 연기에서 이 0.0001%가 녹아나오면 어떡할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순도 100%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1번하고 문제되는 뭐 불화수소나 뭐 이런 거 쓸 때도 99.999%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순도를 더 깔끔하게 이 100%에 가깝게 어떤 걸 맞느냐에서 첨단 산업의 그 첨단 기술의 성패가 좌우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순도에 가까울수록 불량품이 드러나오는데 이 10의 마이너스 뭐 4승, 5승, 6승 하면 0.0000001에서 뭐 늘어지는 만큼 가늘거든. 그러니까 이게 99%면 0.1% 잘못되면 완전히 못 써먹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100%에 가까울수록 순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뭐라고? 더 과학기술이 발전해 있는 거겠지. 됐어요? 그리고 금덩어리가 있는데 이 금덩어리는 순도 몇이에요? 99.99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거 손으로 만지면 0.001% 때 안 묻어요? 100% 금이에요? 아니잖아요. 딱 아니에요. 이거 잡으면 그럼 장갑 끼고 하면 그 장갑이 고무면 고무 조금 안 묻어요? 묻죠? 그러니까 100%는 쉽지 않다는 거죠. 가상의 상황일 거예요. 순도 100%. 현실에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인지질하고 동소체만 찾아보면 되죠? 동소체, 탄소 동소체네. 이게 같을 동자고, 이게 뭐 흰소자고 이게 체거든요. 동소체. 같은 모양의 체. 원소인데요. 동일한 모양과 성질이래요. 그러면, 동소체는 뭐냐? 이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같은 모양들이 쭈르륵 결합되어 있는 게 동소체네. 이해되세요? 요 모양새가 똑같은데 흑연하고 다이아몬드는 뭐라고요? 물질은 똑같아요. 흑연은 뭐라고요? 연필식. 다이아몬드는 하얀 거 있잖아요. 이거 검었고 이거 하얀데 물질은 같은데 결합 구조가 달라요. 원소끼리. 동소체 뭐라고요? 모양과 같은 원소로 됐지만 모양도 다르고 성질도 달라요. 산소는 O2고 O2는 O3예요. 산소가 2개 결합하면 산소라 그러고 산소 분자. 3개 결합하면 오존층 갔을 때 오존이라고. 동소체 알겠어요? 자, 뭐라고요? 원소는 같은데 뭐라고요? 성질도 모양도 다른 거. 예를 들어서 흑연. 이건 탄소로 되어 있어요. 흑연.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탄소로 되어 있어요. 뼈도 탄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뼈를 압축시켜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나의 사랑하는 애견 누구, 그리고 죽은 강아지를 화장을 해가지고 탄소를 압축시켜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서 반지로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어? 기억하려고. 팔래요. 그렇게. 이해됐어요? 그거 하는데 돈 들죠. 네, 당연히 돈 들죠. 얼마 왜? 들어요? 탄소를 압축하려니까. 그거는 가격은 모르겠는데. 비싸요? 우리나라에서 해주는지도 모르겠고. 싸지를 않을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건데. 공업용 다이아몬드처럼. 자, 그 다음에 인지질이죠. 인지질은 생물인데 화학도 있고 인지질. 자, 인지질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인지질은 당지질, 당분, 콜레스테롤, 단백질, 생체막, 사람의 막이네요, 막. 생체막. 지질의 일종인데, 구조는 지방하고 비슷하게 생기고, 글리세롤 3개의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다. 요거 보면, 세포 인지질에서 이중으로 2개로 되는데, 여기에는 물이거든요. 물이 있으면, 여기 동그라미는 물하고 가까워서 친수성이라고 그래요. 요건 다리가 이렇게 물로 가까우면 이렇게 이중충으로 되어 있어요. 됐어요? 그런데 이 극성은 뭐라고요? 물 쪽으로 딸려가는 극성이라고. 그래서 친수성, 물하고 친하다고. 그래서 이 바깥에 물이 있으면, 이 피부가 있으면 여기에 이게 있고, 요 안에는 이렇게 짝대기처럼 되는 물을 밀어내는 소수성 꼬리가 있어요. 근데 요건 지방이래요. 지방 덩어리. 됐어요? 요거는 글리세롤이고, 요거는 인산이고, 그리고 인산, 글리세롤 같은 것들이 결합돼서 화학성분이 인이에요. 글리세롤도 이 지방기가 조금 있는 거예요. 기름기가. 지방산도 있고. 근데 요거는 뭐라고? 물이 가까운 거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거꾸로. 여기 한 덩어리, 이 한 덩어리,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죠? 됐어요? 네? 요게 뭐라고요? 생체 내에서 이중으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막을 만드는 거예요, 막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세포막, 여기 있죠? 껍질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막을 형성해서 요거 보세요. 모든 세포막을 만들어. 세포막. 이중막 구조로 세포막을 만들어. 세포의 막이에요. 그래서 요게 나중에 또 배우면 요게 단백질을 통과하게 하고 뭐가 통과하고 그러니까 세포의 껍질막 있죠. 그걸 만드는 게 인지질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요. 통합과학에서. 됐어요? 세포막 한번 볼래요? 세포를 이렇게 돼 있죠. 인지질. 이렇게 세포가 막 있고 요 안에 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단백질이 있고 여기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세포 안으로. 요건 세포 바깥이고 요건 세포 안이고 요 밑에가. 이해되세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거. 요거는 물과 가깝게 이제 동그란 거는 그죠? 요거는 물과 싫어하는 다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으로 만들어져서 세포를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